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체지구 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퇴적함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가 아닌 것을 골라라. 우리 1, 2, 3, 4 퇴적 구조 배웠는데 편리 처음 들어보죠. 이 편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층리랑 비슷한 친구이긴 한데 이 친구는 변성함에서 나타나는 그 줄무늬를 편리라고 해요.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편마함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흰색 줄무늬 그런 거 편리라고 합니다. 얘는 변성함에서 볼 수 있는 애예요. 다음은 퇴적물의 형성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여기 뭐가 들어가나요? 퇴적작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퇴적물들이 퇴적이 되고요. 다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그 사이 공극을 채워준 다음에 단단하게 엉겨붙게 만드는 거. 교결작용이죠. 교결. 그래서 우리 퇴적함 이렇게 형성 과정 한번 써봤고요. 밑에 단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라. 지층이 끊어져서 양쪽 지층에 상대적인 이동이 없나요? 상대적인 이동 있죠. 이렇게 움직이거나 수평으로 아니면은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정단층은 지층의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 만들어진다. 우리 정단층 상반이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그렇죠. 내려간 거죠.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우리 정단층 이렇게 생긴 단층이잖아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거. 우리 정단층 어떤 힘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이 지읒지읒 기억해 주시라고 했죠. 정단층은 장력이에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동그라미다. 상반이 아래로 이동한 단층을 정단층이라 하고 상반이 위로 이동한 단층을 역단층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죠. 다음은 부정합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부정합 과정.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 해수의 아래에 있던 지층이 조륙운동이나 조산운동과 같은 지각변동으로 처음에 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융기. 그 다음에 침식이 되고요. 다시 침강하여서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쌓이면은 상하 지층 사이에 오랜 시간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차가 부정합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합 순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 부정합면을 알려주는 힌트 뭐가 있었죠? 그렇죠. 기저여감이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저여감이 보여요. 즉 부정한 면이다 라는 거죠. 부정한 면. 그랬을 때 이 기저여감은 B에서 유래된 걸까요? 아니면 C에서 유래된 걸까요? 그렇죠. 우리 부정합, 퇴적, 융기 이렇게 뛰어 오르는 거고 거기서 침식을 한번 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B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융기된 애가 침식이 되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데 그때 그 기저여감은 밑에 지층에서 이렇게 침식돼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기저여감은 부정한 면 아래에 있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물이나 암석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를 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열,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때 붕괴하는 원래 방사성 원소 뭐라고 했죠? 모원소라고 했고 새로 생긴 애를 자원소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모원소, 자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연령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라인데 절대연령은 지층의 생성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맞나요? 아니죠. 우리 순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잖아요. 뭐 화석에 의한 아니면 열쇠층, 건층과 같은 그런 걸로 대비를 해서 순서 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생성 순서를 정하는 것은 X다. 그 다음에 반감기 한 번 지나면 모원소, 자원소 비 1대 2인가요? 우리 맨 처음 붕괴되기 전에 방사성 동위원소 100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반감기 한 번 거치면 몇 개가 되죠? 그렇죠. 50개가 되고 자원소도 50개가 되죠. 그렇다라는 것은 반감기가 한 번 지났어요. 50, 50이니까 B가 1대 1이겠죠. 그래서 1대 2 X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는 온도와 압력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방사성 원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 원소로 붕괴되어 비율이 변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동그라미다 라는 거.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고 방사성 원소의 X의 반감기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감기가 뭐였죠? 그렇죠. 절반이 되는 그 시간이잖아요. 보시면 1에서 2분의 1이 된 이 시간, 1에서 2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든 그때의 시간, 지금은 단위가 억년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반감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1억 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석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원소가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억 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석을 내가 측정을 해봤는데 2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 암석은 1억 년이구나.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감기는요 1억 년이고요. 만약에 이 암석 속에 남아있는 방사성 원소 X의 양이 처음 양이 25%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25% 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1에 대해서 4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반감기 한 번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거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2억 년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연대는 2억 년이에요. 2억 년. 그 다음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층의 생성 시기를 확인하고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화석을 표준 화석이다 라고 하고, 생존기간이 길고 서식지가 한정되어 있었던 생물들의 화석으로 당시의 환경, 이거 시상화석이죠. 시상화석. 그래서 이 화석의 두 가지 분류 기억해 주시고 비교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책이나 아니면 노트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X축은 뭐냐? 분포 면적이에요. 그리고 Y축은 생존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 두 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여기에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하나는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우리 표준 화석 A일까요? B일까요? 그렇죠. 우리 표준 화석 시대를 구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B,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긴 B가 표준 화석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으로 삼아 주려면은 넓은 면적의 그 시대에만 딱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상에서 이 B가 표준 화석에 더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분포 면적이 작고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은 깁니다. 그 말은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는 시상 화석이다 라는 거죠. 우리 환경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 이렇게 좁아야 되고요. 오랫동안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은 길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표준 화석 B, 그 다음에 시상 화석은 A, 이런 식의 그래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 문제는 답만 불러주고 가보도록 할게요. 지질시대의 이름은 각각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다음에 오래된 시대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방금 말했죠?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우리 지층의 생성 순서 알 수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 열세층, 건층 이런 것처럼 비교할 수 있었는데 열세층, 건층은 가까운 지역이었고 화석은 먼 곳 이렇게 비교할 수 있었잖아요. 생성 순서 알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절대연대 뭐 가지고 알아냈죠? 그렇죠. 위에 문제에서 봤잖아요. 반감기 가지고 알 수 있었죠. 얘는 X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 방금 했죠. 환경할 수 있는 화석 어떤 거였죠? 시상화석이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화석 가지고. 그 다음에 각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OX 퀴즈죠. 1번 고생대 이전에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X죠. 우리 성칸브리아 시대에도 살긴 살았어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고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이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다. 우리 고생대 빙하기가 없었나요? 우리 고생대 빙하기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빨리 교과서 펼쳐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암모나이트 번성했던 지질시대 중생대죠.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다. 우리 속시식물 어느 시대죠? 그렇죠. 번성한 시대는 신생대죠. 우리 식물들 한번 적어보고 갈까요?
양치식물, 그 다음에 겉시식물, 그 다음에 속시식물, 이 순으로 진화를 하고 번성을 하였는데요. 우리 순서대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순으로 번성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치식물, 겉시식물, 속시식물, 양의 겉과 속은 다르다. 우리 양치기 소년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생대에 번성했던 동물은 포유류이다. 이거 맞나요? 그렇죠. 우리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였고 신생대는 포유류가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 살펴보았고 우리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답사에서 촬영한 퇴적구조이다. 그래서 이거 지겹지 않나요? 정말 많은 문제를 봐서 이제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보니까 건열과 공룡. 그러면은 건조하고 우리 이제 공룡 알죠? 중생대구나. 그리고 연흔이 관찰되었다. 물이 흐른 흔적이죠. 그 다음에 사층리. 우리 물 바람 때문에 이렇게 경사진 층리. 그걸 사층리라고 했죠. 간은 형성 당시에 건조한 시기가 있었다. 건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얕은 물밑이나 바람에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형성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단은 지층의 단면에서 관찰된다. 우리 지층의 단면 뭐죠? 우리 지층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랑 위에서 이렇게 표면을 바라보는 그거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단면을 여기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층리면을 봤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건열 그리고 연흔이다 라고 했고 우리 단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점입층리, 사층리 이 두 가지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층의 단면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구조의 연직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가와 나는 단층이고요. 이 친구는 습곡이죠. 우리 단층 종류가 뭐가 있었죠?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단층에 정단층 있었고요. 역단층 있고요. 주양이동 단층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단층, 역단층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정단층은 상반이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상반이 내려간 거다. 그 다음에 역단층은 상반이 올라간 거. 그게 역단층이었죠. 선생님 상반이 뭐예요? 이렇게 지층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진 단층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에 사람 그리고 이렇게 랜턴을 달 수 있는 이 지층이 상반이다 라고 했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여기를 하반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상반과 하반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 같은 경우에 우리 사람 한번 그려볼까요? 랜턴 달 수 있는 이곳이 상반이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랜턴을 달 수 있는 여기가 상반이죠. 그러면은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상반이 올라간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상반이 내려갔다 라고 우리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기억, 가는 정단층이다. 즉 상반이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얘는 역단층이다 라는 거고요. 나는 횡압력을 받아 형성되었다. 우리 지금 이 친구가 역단층이고 얘가 정단층입니다. 우리 횡압력, 장력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읒지읒 외우라고 했죠. 정단층, 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횡압력 틀렸다라는 거예요. 장력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판의 충돌대에서 잘 발달한다. 벌써 판의 경계 까먹으신 건 아니죠? 판 이렇게 모아질 수도 있고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아지는 즉 수렴형 경계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렇게 섭입하는 경우, 하나는 비슷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충돌형 경계가 있었죠. 우리 습곡, 모이는 힘,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수렴형 경계 이렇게 모이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대에서 발달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우리 한 장 넘겨서 남은 네 문제 얼른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표는 화성암 D와 F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와 붕괴되어 생성된 자원소의 함량비를 나타낸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지질 단면도부터 보시면요. 우리 순서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맨 아래에 있는 거 A 써주시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E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우리 D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암이에요. 관입을 한 거죠. 그러면 관입을 할 때 뜨거우니까 주변에 변성을 시킬 수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변성이 된 거 보이세요? 변성. 만약에 C 다음에 E가 쌓이고 D가 이렇게 관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그림 맞는 말이죠. 만약에 D가 이렇게 분출을 해서 굳은 다음에 그 위에 E가 쌓였다면은
이런 식의 변성작용이 E한테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C 다음에 E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합이 한번 생겼고요. 여기 써볼까요? 부정합. 그 다음에 G랑 F 중에 누구를 먼저 써야 되죠? 그렇죠. G를 F가 이렇게 다 뚫고 오니까 F는 맨 나중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G, 그 다음에 F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방사성 원소와 자원소의 비 나타냈거든요. 우리 1대3 반감기 몇 번 거친 거죠? 그렇죠. 2회죠. 그리고 1대1은 1회 거쳤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100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붕괴되기 전에 그 원소, 모원소가 100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100개에서 한번 반감기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50개가 되죠. 그리고 자원소도 50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50대 50이니까 1대1. 그리고 또 한 번 반감기를 거치면은 50에서 반 얼마예요? 25죠. 그리고 25개 옌 늘어야 되니까 25, 75, 1대3이 되는 거죠. 그래서 D, F는 각각 반감기를 2회, 1회 거쳤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X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 말은 얘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고 얘의 절대 연령은 1억 년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이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D는 이보다 나중에 생성됐죠. 그 다음에 D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다. D의 절대 연령 2억 년 맞고요. 그 다음에 G는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대에 생성되었다. 우리 속시식물 어느 시대에 번성했죠? 양치기 소년의 겉과 속은 다르다. 양치식물, 겉시식물, 속시식물, 신생대였죠. 우리 이 친구는 신생대 식물인데요. 우리 G 같은 경우는 지금 F보다 이전이잖아요. 근데 F가 1억 년이래요. 얘가 1억 년이다 라는 것은 이전에 있는 애들은 1억 년보다 이상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신생대, 언제부터 신생대라고 하죠? 선생님 숫자 외우라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46, 54, 25, 6. 우리 5억 4천부터 우리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까지는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5억 4천부터 2.5억까지는 고생대. 그 다음에 2.5억부터 6천만 년까지는 중생대. 그 다음에 6천만 년보다 더 작으면은 신생대라고 했죠. 우리 G는 1억 년 전보다 더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신생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 이 문제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한 문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게 싹 다 나왔거든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문제예요.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과거의 기후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다. 그래서 가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가 산출되는 지역은 과거의 따뜻한 바다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산호화석, 얘 어떤 화석이죠? 그렇죠. 환경을 알 수 있는 시상화석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시상화석 2개 배웠거든요. 고사리, 그 다음에 산호 배웠습니다. 우리 고사리 화석 어떤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친구는 온난하고 그리고 습윤한 환경 알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우리 산호 어떤 환경을 알려줬습니까? 그렇죠. 수심이 얕은 따뜻한 바다 그거를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산호화석은 따뜻한 바다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을 볼게요. 나가 조밀한 시기는 고온다습한 기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조밀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친구가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조밀은 뭐냐면요. 빽빽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빽빽한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따뜻할 때 많이 자랄까요? 아니면 추울 때 적게 자랄까요? 그렇죠. 우리 추울 때는 성장이 조금 더디겠죠. 우리 나이테가 나무의 성장과 관련이 돼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상식이거든요. 지금 나가 만약에 조밀했다. 그 말은 고온 다습이 아니라 한랭한 기후였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빙하코어 물 분자의 산소 동위원소의 비 18산소와 16산소 이거 동위원소 비 우리 배웠습니다. 빙하기가 간빙기보다 크다. 우리 빙하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온이 평상시보다 낮겠죠? 빙하기니까. 그 말은 18산소의 증발이 줄어들고요.
그 말은 우리 18산소, 16산소 대기 중에 있는 이 B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속에 이렇게 18산소, 16산소의 동위원소 B가 줄어들다 보니까 대기에서 우리 B나 눈 내려가지고 그게 얼마나 빙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빙하기에는 18산소와 16산소 동위원소의 B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따뜻한 식이라면은 이거 반대니까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빙하기가 간빙기보다 크지 않고 작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기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1번입니다. 1번.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현생 이온. 우리 현생 누대는 아는데 이온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온 누대.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누대라는 표현보다 이온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무척추 동물과 육상식물의 과해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 이 문제는 그래프 해석만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육상식물이 해양 무척추 동물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지금 보시면은 X축 시간인데 육상식물이 해양 무척추 동물 이후에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고요. 우리 541, 256 나왔습니다. 우리 숫자 외운 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46, 54, 256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그 다음에 여기는 신생대죠. 그러면 54부터 25 여기는 고생대, 그 다음에 256 여기는 중생대, 그 다음에 여기는 신생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육상식물은 언제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고생대 중반부터 이렇게 등장을 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의 수는 A시기 말이 B시기 말보다 적었다. 지금 해양 무척추 A 말에는 이 정도인데 우리 B 말에는 A보다 더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A시기 말이 B시기 말보다 적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프만 보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시기에는 화폐석, 우리 화폐석 어느 시대죠? 신생대죠. C 신생대이기 때문에 번성했다. C 신생대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답은 4번이겠네요. 마지막 문제 얼른 해결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림은 현생이온.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누대보다 이온이라는 말로 사용했다라고 방금 말했죠. 생물 속의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시간 X축에 있고 Y축은 속의 수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물 살았던 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5, 4, 2, 5, 6 나왔습니다. 그러면 5, 4부터 2, 5까지 고생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중생대, 그 다음에 여기는 신생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조금 투머치하지만 더 깊게 볼까요? 우리 생물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즉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 지질시대에서 대멸종은 크게 5번 정도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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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번, 이렇게 총 5번의 멸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 오르도비스기라고 말을 하고요.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멸종 언제 일어났냐면은 대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고생대 끝 뭐죠? 카모실대 석패 페름기 여기 한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생대 어떻게 나눴죠?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여기는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여기는 백악기 이런 식으로 대멸종이 5번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사실 투머치한 내용이지만 아무튼간 지질시대 동안 대멸종이 이렇게 5번 정도 일어났다라고 우리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기 말에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하였다. 방금 밑에 문제에서 봤었죠. 육상식물 언제 출현했죠? 고생대 중반에 오존층 형성하면서 우리 육상이 이제 뭔가 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A시기 말이 아니라 중반에 살짝 지엽적인 문제이긴 하죠. A시기 중반이다. 그리고 B시기 말 생물 속의 급격한 감소. 우리 B시기에 이렇게 감소했는데 우리 B시기 누가 살았죠? 공룡이 살았습니다. 우리 공룡이 멸종된 원인. 보통 이렇게 시대별로 빙하기 한 번 올 때 멸종이 됐는데 우리 공룡은 빙하기가 없었어요. 우리 공룡이 살던 중생대 빙하기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로 멸종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학자들은 운석 충돌로 중생대에 살았던 생물들이 멸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시기 말 생물 속의 급격한 감소, 초대륙 형성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초대륙 형성과 관련 있는 시기 언제죠? 우리 가까운 시대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판기아랑 관련된 말이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C시기 표준화석으로 화폐석과 메머드가 있다. 이 두 친구 신생대 표준화석이죠. 우리 C 신생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한 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우리가 풀어본 유형들은 그 단원을 대표하는 유형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서 풀어봤거든요. 대표 유형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한 문제에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뭐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물음이 아니라 단순 암기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는 확실히 한 번만 외우면은 계속 써먹잖아요. 그래서 노트나 교과서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간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